예, 반갑습니다. 예. 짝꿍이 되셨네. 예, 보기 좋은데. 자, 네? 네. 네. 자, 133페이지. 133페이지요. 그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상속까지 했죠? 상속까지. 6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요. 상속보다는 유증이 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유증 그러면 유언으로 주는 거죠. 예, 유언으로 주는 게 유증인데, 유증 관계인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이 수증자, 명칭이 받는 사람이 수증자, 그다음에 유언하는 사람이 유증자, 예, 유증자, 그다음에 유언 집행자. 유언 집행자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언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예, 그걸 누구라 합니다. 유언 집행자고, 그 유언 집행자는 그 유언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따로 지정한 사람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예요. 그 유증은 포괄 유증하고 특정 유증을 구분하시고,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주는 거예요. 지분으로 주는 거. 특정 유증은 딱딱 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포괄 유증하고 특정 유증의 차이점은 이제 물권 변동만 차이점이 있어요. 그 민법상 포괄 유증은 포괄적 승계라서 상속처럼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고, 그다음에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해야지 물권 변동이 생깁니다. 그 포괄 유증하고 특정 유증 그 차이점이 있는 거고, 등기 절차는 똑같아요. 등기 절차는 읽어볼게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를 공동 신청한다. 공동 신청 잊지 마시고.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 그다음에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증자인데 유증자는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된다. 유언 집행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로요. 공동 신청.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하셨던 상속은 단독이죠. 예, 근데 유증은 공동 신청. 그래서 공동 신청하는 등기니까 그 유증자의 등기필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등기필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등기 원인과 그 연원인. 등기 원인은 몇 년 며칠 유증 이렇게 쓰되, 그 연원인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록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 또는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록합니다. 원인 일자. 그다음에 등기 신청 방법. 수증자명으로 직접 신청한다는 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밑줄.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명의는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합니다. 명의 이전은 유증자에서 직접 수증자 앞으로 상속 등기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미등기 체크하시고, 미등기. 자, 건물을 유언으로, 자, 상가 건물을 유언으로 남겼어요. 그럼 무슨 등기예요? 이제 돌아가셨어. 그럼 유증을 원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하죠.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 그 상가 건물을 유언으로 줬는데 아직 미등기 건물을 줄 수도 있다고. 아직 보존 등기를 안 한 건물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보존 등기를 해야죠. 먼저 미등기 건물이니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보존 등기를 그 받은 수증자 이름으로 직접 보존 등기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라고. 문제 이해되시죠? 예. 근데 수증자면 직접 보존 등기 할 수 있으려면 그 수증자가 포괄 수증자면 돼요. 뭐라고요? 포괄 수증자면 직접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 된다고. 근데 그러면 특정 유증을 받았다 그러면은 포괄 승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증자가 직접 보존 등기 할 수는 없고, 일단 포괄 승계인인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다시 이전 등기 해줘야 된다고. 절차 되셨죠? 예. 그래서 미등기라는 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미등기 나올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미등기인 경우에 포괄 수증자는 직접 소유권 보존 신청할 수 있으나,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명의로 보존 신청할 수는 없고,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미등기일 때는 포괄이냐 특정이냐에 따라서 등기 절차가 달라진다. 예, 자, 그거 주의하시고요. 넘겨보시면 그 유증 원인의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유증 원인의 가등기는 생존 중에는 할 수가 없어요. 둘째 줄, 유언자가 생존 중의 경우는 유증 원인의 가등기 할 수가 없다. 사인 증여는 생존 중에도 가능해요. 근데 유증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 신청이라도 이를 수리한다. 그래서 유류분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느냐를 등기관이 심사할 수가 없죠. 그죠? 예. 유류분이 뭐였죠? 최소한 받는 몫이죠. 예. 누가?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몫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그 유증으로 인해서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근데 등기관은 그런 걸 심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라도 등기는 된다. 예, 심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라도 이를 수리한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환매특약 등기하고 신탁 등기가 나와요. 환매특약 등기하고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동시에 하는 공통점이 있고 동시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등기는 또 공통점이 등기를 안 해도 성립해. 근데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래서 환매특약하고 신탁 등기는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예요. 대항 요건. 자, 이제 우리 민법 실력. 자, 환매특약은 언제 해야 되죠? 일단 환매특약이라는 말의 뜻은 다시 사올 것을 미리 예약해 놓는 거. 지금 팔면서 나중에 내가 다시 사오겠다라고 미리 예약하는 걸 뭐라고 한다? 환매특약 그런 거죠. 환매특약. 우리 민법에 환매특약이 나오는데 민법상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요. 그래서 매매하면서 환매특약을 하는 거야. 환매특약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만 하는 거고 매매만 하는 거고 환매특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매매할 때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매매계약 먼저 하고 다음날 환매특약은 인정 안 한다고. 하려면 언제 하라?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매매를 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죠. 매수인합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그 환매특약을 했으니까 매도인은 환매권이 생긴다고. 판 사람. 다시 사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판 사람이 나중에 다시 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은 이제 환매권을 취득해요. 환매특약을 하면 무슨 권리를 취득한다? 환매권. 그럼 환매권은 채권이라고. 물권이 아니라 채권. 그래서 대항력이 없어요. 제3자에겐 주장 못한다고. 그런데 등기를 하면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환매특약 등기는 왜 한다? 대항하기 위해서 한다고. 근데 그 등기 안 해도 돼요? 환매특약은 했는데. 안 해도 된다고. 요새 이제 그런 문제 잘 내요. 민법 문제. 자, 환매특약은, OX 가보세요. 환매특약은 등기를 하여야 성립한다. X라고. 등기 안 해도 성립하는 거라고. 다만 효력이 누구끼리만 있는 거예요. 당사자. 근데 등기를 안 해도 돼요. 다만 대항력이 없을 뿐이야. 근데 대항력까지 갖추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비슷한 문제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X자. 약정했어. 그럼 등기 안 해도 효력은 있는 거죠. 등기하는 이유는 대항해서. 그럼 이제 환매특약 다음에 신탁 등기도 공부하실 텐데 신탁 계약을 했어요. 등기해야 신탁 계약에 효력이 생겨? 아니라고요. 계약했으면 효력이 생긴 거야. 근데 등기까지 하면 대항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매특약이나 신탁 등기는 다 대항 요건으로 등기해요. 자, 이제 봅니다. 자, 환매특약의 매매계약 시 특약으로 일정 기간 내에 매도인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유한 경우의 등기로서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그다음에 등기를 하려면 언제 되냐?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작년에도 냈죠. 환매특약 등기 신청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하는데 그럼 등기를 2개 신청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고 환매특약 등기 2개를 신청하는데 신청서는 2개를 해야 돼. 별개의 신청서. 동그라미 2번. 신청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별개로 해야 된다. 되셨죠? 예, 별개. 그 다음에 신청인 보시면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매도인. 환매특약 등기 측면에서. 그러니까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고 환매특약에서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입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신청 정보의 내용, 작년 재학년 연속 문제인데 환매태학 등기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대금하고 비용이에요. 매매 대금하고 비용. 매매 대금하고 비용. 그다음에 기간. 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돼요. 예. 그럼 우리 민법상 기간 제한이 있어요? 5년. 예. 그래서 환매 기간은 10년 이렇게 못 정하죠. 그래서 5년을 넘을 수는 없어. 예. 근데 안 정할 수도 있죠. 안 정하면 5년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안 정했으면 안 써도 되는데 정했으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임의적이다. 임의적. 근데 꼭 써야 되는 건 뭐하고 뭐? 대금하고 비용. 대금하고 비용. 두 개 알면은 작년 재학년은 답 맞췄습니다. 그냥 쉽게 냈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첨부정보에서 등기 의무자. 자, 등기 의무자가 누구였죠? 매수인. 그럼 매수인은 아직 등기가 안 됐죠? 지금 등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매수인 아직 등기된 사람이 아니니까 소유자 아직 아니죠. 네, 그래서 인감증명서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아직 권리증도 없죠. 등기 안 됐잖아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증명서는 필요가 없다. 있지도 않아요. 예, 아직 등기된 사람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기 실행. 환매태학 등기는 환매태학부 소유권 이전 등기 부기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 자, 부기 등기 맨 위에. 그다음에 4번 환매권의 말소 등기. 환매권이 소멸되면 말소 등기래요. 예, 환매권 소멸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환매권 실행. 예, 좋아요. 또 기간이 끝났을 때. 예. 아까 환매 기간은 5년을 정했어. 근데 5년 동안 안 찾아가. 그럼 환매권 없어지는 거죠. 예, 기간이 소멸됐을 때, 기간이 도과했다. 또는 해지했을 때. 예, 좋아요. 계약을 취소했어. 환매태약을 해지했어. 그럼 소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매권이 소멸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럼 그래서 소멸되면 환매태약 등기 아까 했던 거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소는 원칙이 공동신청. 예, 공동을 했던 거니까 말소도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 근데 딱 하나는 직권말소해죠.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 아까 환매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환매권 소멸해요? 환매권 다시 찾아왔어. 그럼 목적 달성했으니까 소멸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직권말소해 준다고. 그럼 환매권 행사하면 무슨 등기를 해가요? 다시 찾아갈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하잖아요. 그럼 그 등기를 등기관이 신청받았죠. 그럼 등기관이 그거 해주면서 옛날에 했던 환매태약은 직권말소한다 그 말이죠. 등기를 2개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때만 직권말소하고 뭐 환매 기한이 끝났다든지 계약이 취소됐다든지 그럴 때는 등기관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신청말소다. 그래서 원칙은 신청말소예요. 근데 이제 시험은 이제 직권말소가 잘 나오는 거죠. 직권말소 보시면 환매권을 행사해요. 환매권을 행사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환매 등기는 직권말소. 그러면 신청말소는 언제인 거예요? 신청해서 말소하는 건 언제예요? 환매권 행사 이외. 아니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환매권 행사만 직권말소니까 나머지는 다 신청말소일 거 아니에요. 그럼 표현을 어떻게 하면 돼요? 국어적 표현이 환매권 행사 이외의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청말소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거죠. 환매권 행사 이외의 사유로 소멸하는 말 이해되시냐고요. 그래서 시험 보일 때 또 환매권 행사까지만 읽고 직권말소 그러면 안 돼요. 환매권 행사 이외의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는 신청말소입니다. 예, 원칙대로. 예. 자, 그다음에 5번에 환매권의 행사. 예,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건 찾아간다는 얘기죠. 그게 환매예요. 그럴 때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래요. 그럼 누가 찾아가는 거죠? 매도인. 근데 환매권이 양도될 수도 있다고. 그럼 현재 환매권자가 찾아가는 거죠. 현재 환매권자. 그럼 누구한테 찾아와요? 누구한테? 매수인인데 소유자 바뀌었을 수도 있나? 자, 아까 팔았는데 그 매수인이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냐고. 그럼 현재 소유자가 바뀌어져 있어. 그래도 찾아올 수 있다고. 그게 대항력이잖아. 환매 특약 등기를 해놓으면 소유자가 바뀌었어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라고. 되셨죠? 그럼 누구한테 찾아와? 현재의 소유자에. 그게 포인트예요. 현재의 소유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표현이 예, 환매권 행사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매도인 또는 뭐라 되어 있어요? 환매권의 양수인. 환매권이 넘겼을 때 또는 등기 권리자이고 매수인 또는 제3취득자. 현재의 소유자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등기 의무자로서 공동 신청이다. 예. 그래서 환매 특약들을 이제 간단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탁 등기. 신탁 등기 지난 순환에 했나요? 그래서 신탁 등기도 지금 매년 나오고 있는데 설명 들으시고요. 책은 같이 정리할게요. 요약집에서. 자, 갑이요 소유자였는데 갑 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을한테 맡깁니다. 관리처분권을 맡겨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국어적으로 믿고 맡기는 걸 뭐라 그래요? 믿고 맡기는 게 신탁. 그래서 요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지금 얘기하는 이 신탁은 명의신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탁법상의 신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용어도 신탁법상의 용어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위탁자. 맡은 사람을 수탁자. 수탁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가 있어요, 수익자. 그래서 요 세 사람을 신탁 관계인 그래요. 그래서 신탁 관계인 그러면 누구?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소유권을 맡겼어요. 그럼 소유권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신탁. 매매한 게 아니라 맡겼다니까. 그래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일단 요 등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요 둘 사이 요 신탁 계약한 내용을 공시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탁 등기를 해. 그래서 등기를 2개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 2개를 하는데 이 2개를 한꺼번에 일괄 신청. 무슨 신청? 일괄 신청. 그래서 신청서 한 장에다가 2개를 다 쓴다고. 아까 환매특약은 별개 신청서 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괄 신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등기는 요걸 보는 거예요, 지금. 요 측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신탁 등기 단독 신청은 누가 하는 거냐면 수탁자가. 그래서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옛날에는 공동 신청인데 조문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누가? 수탁자. 근데 수탁자가 이걸 안 했어. 안 해놨어. 그러면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할 수 있다고. 누구를 대위해서? 수탁자를 대위해서 요거 할 수 있다. 요 대위할 때 장례도 냈지만 이 대위할 때는요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신탁을 했는데 등기를 2개 해야 되는데 무슨 등기만 해놨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했다. 신탁 등기 안 해놨다고. 근데 이 신탁 등기를 누가 했어야 돼? 요 수탁자가 했어야 되는데 요 안 해놓고 있다고. 그러면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위할 때도 이거하고 같이 하라 그럼 말 안 돼요? 대위한다는 얘기는 지금 요 상황이란 거라고. 그래서 신탁 등기만 대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탁 등기할 때는 대위 신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대위할 때는 동시 신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나간 얘기입니다. 무방하다고.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탁 재산은 누구 거죠? 수탁자 거예요. 수탁자. 근데 이 부동산 하나를 을한테 맡기면 을 단독 소유가 되는데 2명한테 맡길 수도 있다고. 2사람한테 물건 하나를 신탁할 수도 있다고. 그럼 수탁자가 여러 명이죠. 수인의 수탁자, 공동 소유가 된다고. 그 공동 소유는 합유라고 정했어요. 뭐라고? 합유. 신탁법에서. 그래서 합유하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게 2개예요. 조합원.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공동 소유잖아요. 그거 합유고, 그다음에 수인의 수탁자.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뭐다? 합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 을이요, 이 병한테 팔았어. 자, 우리가 이제 신탁법, 신탁 등이 공부하실 때는 그냥 스토리를 그냥 딱 고정시켜 주세요. 리딩 케이스로. 자, 뭐냐면 이제 갑이 을한테 맡겼는데요. 뭐라고 맡겼냐면 네가 좀 이거 좀 대신 팔으라고, 분양하라고 맡겼어. 팔으라고 맡겼어. 왜 맡겼다고요? 팔으라고 맡겼어. 네가 좀 잘 팔아달라고 맡겼어요. 그래서 잘 팔았어. 잘 팔았다고. 그러면 이제 팔았으니까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았으니까 신탁 끝났나요? 목적 달성했냐고. 그 돈을 받겠죠. 매매 대금 받는 건 잘 알아서 나눠 갖는 거라고. 어쨌든 신탁은 끝난 거라고. 그래서 요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해요. 무슨 등기? 요 신탁 등기에 말소 등기. 그럼 요거하고 요것도 같이 하는 거라고. 일괄 신청. 근데 요 말소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에요. 요 측면만 보는 거라고. 그럼 신탁 등기 누가 한 거니까? 수탁자가 단독을 했던 거니까 말소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말소를 안 했다.
그러면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할 수 있다. 다 똑같이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기 조금 더 볼까요? 신탁 등기는요, 등기부에 자, 등기부에 이렇게 나와요. 자, 아까 처음에 누구 소유였죠? 갑소유였다가 을한테 신탁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그 다음 요거 한 거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한다고. 요게 신탁 등기인데, 요 두 개의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 2번에 등기가 두 개 있는 거라고.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에서 신탁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별개 뭐 이런 말 나면 안 돼요. 하나의 순위번호. 자, 그럼 이런 모양이었다가 을이 병한테 팔았어. 그럼 3번하고 요 등기 해야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병 앞으로 팔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해야 되죠. 신탁 등기 말소. 그럼 여기에 2번 신탁 말소. 신탁 말소. 이렇게 하고 요건 이제 지운다고. 그림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요 등기하고 요 등기도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해. 예. 3번에 등기가 두 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신탁 등기할 때는 신탁 원부를 만들어요. 여기 등기부에 신탁이라 써져 있잖아요. 그럼 신탁 내용을 이 등기부에다가 직접 다 쓸 수 없다고. 그래서 따로 뭘 만든다. 신탁 원부. 신탁 원부가 뭐 적으면 한 20장, 많으면 한 50장 된다고. 그럼 거기에 깨알같이 글씨들이 써져 있다고. 신탁 계약한 내용. 그럼 그 신탁 원부도 등기부의 일부다. 신탁 원부도 등기부의 일부가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신탁 원부 번호를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기본 문제고. 자, 만약에 다시 돌아올게요. 옛날로. 갑이 을한테 맡겼어요. 왜 맡겼죠? 팔으라고. 팔아가 했는데, 얘가 못 팔아. 일을 못 해. 그러면 병으로 바꿀 수 있다고. 누구를 바꿔? 누구를 바꿔? 수탁자를 바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신수탁자 이런 표현 나오면 수탁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팔린 게 아니고 수탁자가 바뀐 거예요. 그럼 무슨 등기를 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네, 이렇게 해요. 신탁 등기는 이미 되어 있냐고. 신탁 등기는 이미 되어 있는데 명의를 바꿔야죠. 을에서 병으로 명의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요 등기 단독 신청이에요. 요 소유권 이전 단독 신청. 요 소유권 이전 아니에요. 네,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 이건 다른 사람한테 팔린 거고, 요거는 수탁자를 교체하는 거라고. 요거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 신청입니다. 되었습니까? 네, 되고요. 그럼 이걸 했으면 또 고칠 게 뭐가 있나요? 신탁 원부를 고쳐야 돼. 아까 신탁 등기할 때 뭐 만든다 그랬어요? 신탁 원부. 그럼 신탁 원부에 깨알같이 글씨 써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신탁 원부에 수탁자가 누구로 돼 있어? 을로 돼 있는데 지금 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신탁 원부를 고쳐야 된다고. 그럼 신탁 원부의 기록 변경이에요. 말 이해되세요? 예. 요새 작년, 재작년 그걸 계속 내는데 요거 하면 신탁 안 써도 돼요. 책이 다 있어요. 변경. 이것도 등기야. 어디를 고친다고? 신탁원부의 기록을 고친다고. 요거는 직권으로 해. 등기한이 알아서 직권. 그러면 요 사람은 뭐만 신청하면 돼?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요 단독 신청을 했잖아요. 요걸 하게 되면 신탁 원부 고치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을 해준다. 되셨죠? 예. 자,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아까 이제 을이 잘 팔았어. 이건 아까 일을 못한 경우고 잘 팔았는데 무슨 계약을 했냐면 둘이서 신탁 계약을 할 때 100개를 맡기면서 100개 너 팔아주는데 90개 팔면 10개는 너 가져라 그런다고. 뭐 그런 거 뭐가 그래봤자 10%지 뭐. 막 100개 팔고서 10개 가지면 10% 먹는 거지 뭐.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지금 100개 맡기면서 90개 팔면 10개는 너 가져라 그랬잖아요. 10개는 너 가져라. 그래서 90개 팔았어. 나머지 90개 잘 팔았어. 그러면 요거는 을 거 되네요. 을 거 돼요. 약속대로. 자, 그럼 요게 누구 거 된다고? 을 게 돼요. 그럼 이때 같은 소유자가 을에서 을로 바뀌는데 이전 등기를 못 하죠.
우리가 이전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을소유였다가 또 을소유가 되는 거니까 이전 등기라고 안 한다고. 그럼 이때는 고유 재산인 뜻의 등기를 해요. 말 들으시나요? 예. 그럼 여기 누구 소유였죠? 을소유. 여기 누구 소유? 을소유. 그럼 같은 소유인데 성질이 달라요. 여기서의 을소유는 신탁 재산인 거죠. 을소유로 돼 있지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내 거로 됐냐고. 아까 90개 팔면 너 가져라 했잖아요. 그럼 신탁 재산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고유 재산으로 바뀐 거라고. 그래서 고유 재산이 되었다라는 뜻을 등기해 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요 등기가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요 등기부에서. 응? 요 자리에 있겠지. 아니, 을이 병한테 잘 팔았으면 병 앞으로 무슨 등기고, 소유권 이전 등기고, 다른 거 다 팔아서 을 거 되면 요 자리에 요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 3번에 요게 고유재산인 뜻의 등기 이렇게 나온다고. 말 되셨죠? 그 다음에 고유재산이 되었으니까 신탁은 끝났네. 신탁 끝났으니까 요 등기야, 그쵸? 요 등기하고 같이 하는 거죠. 고유재산 뜻의 등기하고 신탁 등기의 말소는 일괄 신청이다. 되셨죠? 그럼 고유재산 뜻의 등기가 여기 들어가니까 3번이네. 3번이 들어가니까 주등기. 네, 그래서 고유재산 뜻의 등기는 주등기다.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신탁 등기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책 볼게요. 자, 135페이지. 자, 신탁 등기 의의. 신탁 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별개의 등기로서 수탁자에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 처분해야 할 구속 의미를 갖는 등기다. 신탁 등기하지 않으면 신탁 관계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뭐 의의는 그냥 넘기셔도 되고, 자, 등기 절차를 보시죠. 신청 방법.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보전, 설정 등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야 된다. 체크하시고. 무슨 신청? 일괄 신청. 자, 그게 조문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또 신탁 등기 또 어렵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린 것은 신탁 등기를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신탁하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자,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있잖아요. 근데 갑이 을한테 맡기는데 신축하는 거 미등기를 맡길 수도 있다고. 이건 지금 등기된 걸 맡겼으니까 무슨 등기 해주는 거고,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처음에 신축을 하면서부터 맡길 수도 있다고. 그럼 그때는 보존 등기를 하겠죠. 그럼 누구 명의로 보존 등기? 을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서 신탁 등기하는 거라고. 되셨나요? 예, 그다음에 소유권만 신탁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도 신탁이 돼요. 시험 잘 내지는 않지만. 그러면 요 을한테 권리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설정 등기하면서 신탁 등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조문 읽어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지금 다시 읽어주면. 해당 첫째 줄에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보존, 설정 등기 신청과 함께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그 등기 중에서 저는 이전을 예를 드린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한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이전, 보존 이런 말 나와도 어려워하지 마시라고. 아, 그런 등기하면서 같이 뭐 한다. 신탁 등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일괄 신청인데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작년, 재작년 계속 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일괄 신청이었는데 대위할 때는 일괄 신청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예, 대위할 때는 이건 이미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얘기고. 예, 넘기시고. 그다음에 신탁 등기 단독 신청 체크해 볼게요. 자, 신탁 단독 신청. 첫째, 신탁자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요겁니다. 요거 무슨 등기는 요 신탁 등기는 누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신탁 종료로 신탁 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겁니다. 신탁 끝났냐고? 팔렸으니까 신탁 끝났잖아요. 그럼 신탁이 끝나서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도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누가? 수탁자. 그럼 동그라미 2번은 요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수탁자가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체크하셔야죠. 누구는? 신수탁자는 요거네. 누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수탁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수탁자. 그럼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무슨 등기야? 이전 등기. 수탁자 바뀌었으니까 명의 이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드린 데 있죠? 이런 건 다 단독 신청. 요거는 단독으로 하는데
새로운 수탁자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난 사람이잖아. 그래서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이전 등기합니다. 그다음에 등기 실행. 등기관이 권리 이전 보존 설정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할 때는 하나의 순위번호 체크하시고 하나의 순위번호 무조건 하나의 순위번호. 2번 등기관이 신탁 등기할 때는 신탁의 각 조항을 기록한 신탁 원부를 작성하고 신탁 원부 번호를 기록한다. 신탁 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그 기록은 등기로 봅니다. 그다음에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합유다. 네, 합유 체크하시고 신탁의 가등기도 가능해요. 신탁 가등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무슨 등기하고 무슨 등기하고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하잖아요. 그럼 이건 소유권 이전해 준 건데 일단 가등기만 하면서 신탁할 수도 있다고. 그럼 여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하고 신탁 가등기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밑에 나중에 본등기 또 하는 거라고. 그래서 신탁 가등기도 가능은 하다. 그다음에 4번 신탁 변경 등기. 자, 수탁자는 신탁원부의 기록상의 변경에서 직접 신탁원부 기록 변경들을 신청한다. 체크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2번 법원은 신탁 변경의 재판이 동그라미. 재판. 그다음에 직접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 촉탁 동그라미. 촉탁. 저희 신탁 관계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사자들이 합의가 안 되고 뭐 여러 분쟁이 생겨서.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어렵게 들어가면 뭐 1000페이지짜리 신탁 등기만 1000페이지예요. 책이.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시험 지문에 재판이라는 글씨가 나왔다. 지금 동그라미 쳤잖아요. 뭐라고? 재판이 말하면 재판이 나면 등기 다 촉탁. 어디서? 법원에서 촉탁. 작년에도 그 문제 또 답으로 냈는데 그 수탁자가 신청해야 한다고 X예요. 재판이라는 글씨가 나오면 다 어떻게? 촉탁. 법원에서 촉탁한다. 그렇게 단어로 연결하세요. 그 다음에 3번 등기관이 신탁자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 밑에 줄게요.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 찾으셨어요? 네. 그게 여기서 어딘가요? 요거요.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 이거는 아까 단독 신청했잖아요. 네. 그게 밑줄 치고 그다음 이제 맨 마지막 바로 밑에 줄. 네.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거 읽지 마세요. 직권으로 두째 줄 끝에. 예, 찾으셨나요? 예,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들리세요? 그게 요거죠? 뭐랬으면 명의가 이전됐어. 그 수탁자 바뀌었으니까 신탁원부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신탁원부의 기록에 변경 등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직권으로 합니다. 예, 직권. 그래서 요런 것들, 요거하고 이제 재판, 요런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전통적으로 신탁 등기하면 맨날 기출문제고, 조금 최근에 한 2개 정도가 추가됐는데, 그 재판하면 촉탁한다. 그 다음에 수탁자 바뀌면 신탁 원부 고치는 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한다. 예, 그 정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탁 등기 말소. 자, 수탁자가 신탁자의 제3자에 처분하거나 신탁자에 종료되어 신탁재산의 위탁 또는 수탁자에 구입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한 건의 신청적으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앞에 있는 거 막 외울 필요 없고요. 맨 뒤에가 일괄. 하여튼 신탁하면 무조건 일괄. 하나의 순위번호 써요. 네, 신탁하면 무조건 하나의 순위번호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것도 작년에 또 냈는데 이건 말뜻 이해하시면 돼요. 맨 위에 신탁재산이 뭐가 되었다고?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다. 말 이해되시죠? 고유재산이 되었다. 읽어보시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된 뜻에 등기하고 무슨 등기해야 돼? 말소해야죠. 신탁 끝난 거니까 말소 등기를 같이 신청하는 거예요. 일괄 신청. 역시 하나의 순위번호 이렇게 나갑니다. 생략돼 있어도. 그래서 밑에 이제 다 하셨어요. 예, 글로는 다 읽어줬고 다시 한번 이미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 등기 예시 보시면 등기 예를 보시면 그 순위번호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누구 앞으로? 대한부동산 신탁. 그 수탁자가 대한부동산 신탁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죠. 근데 그 밑에 신탁 등기 보이세요? 신탁 해놓고 신탁원부 2012-25 그래서 보시라고. 그래서 신탁 등기할 때는 신탁원부 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보고 계신 게 요거하고 요거예요.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 2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2번에 2개 다 있는 거죠.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 거예요. 아까 왜 맡겼죠? 팔으라고, 잘 팔으라고 했잖아요. 잘 팔았네. 밑에 3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보이세요? 팔았다고 누구한테? 이 대하나한테. 그러면 신탁 끝났죠? 그래서 밑에 2번 신탁 등기 말소 보이시죠? 예, 그래서 2번에 신탁 등기 말소한 거고. 그래서 그게 요거하고 요거죠? 이대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 말소 3번의 등기 두 개 있잖아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거 두 번째. 자,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있고 두 번째 밑에 두 번째 등기부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다음에 신탁세는 처분해야 있어요. 신탁 등기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여튼 신탁 등기 그것도 그래서 무슨 등기하고 무슨 등기 있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가 있는데 그 3번에 2번 수탁자 고유재산이 된 뜻의 등기 보이세요? 예, 그게 이거죠. 예, 뭐가 됐다? 고유재산이 된 뜻의 등기. 그럼 3번으로 되어 있냐고. 그래서 3번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등기다 이러는 거죠. 주등기,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라고. 그러면 고유재산이 됐으니까 신탁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2번 신탁 등기 말소해가지고 3번에 등기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고유재산 뜻의 등기하고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예, 자, 말이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 등기를 모두 마쳐요.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 네. 자, 뭐가 나옵니까? 지상권에서 등등 해가지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 하면은 우리가 둘로 나누면,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다가 하는 거죠. 아까까지는 갑구에다 하는 거 소유권에 관한 등기 하신 거고 소유권 외의 권리 하면 을구에다 할 때 소유권 외의 권리는 둘로 나눕니다. 용익권하고 담보권으로. 용익권, 담보권. 그럼 용익권은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거 뭐 구체적으로 뭐 지상권인 경우도 있고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 있잖아요. 담보권 하면 대표적으로 저당권, 뭐 권리질권 이런 거입니다. 그럼 용익권하고 담보권의 큰 차이는 용익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일부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분에는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지분의 용익권 설정할 수 없다 이 말의 뜻은 공유물에 대한 용익권은 누가 설정해 주라? 공유자 전원이. 공유자 전원이 용익권 설정해 줘야 되는 것이지 지분권자 혼자 용익권 설정해 줄 수는 없다 이런 말 뜻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지분에는 용익권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근데 물건의 일부에 용익권 설정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일부일 때는 도면 내야 되는 거고. 예, 도면 첨부해서 전부일 때는 필요가 없고. 그러면 담보권은 그 반대로 하시는데 용익권 반대로.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 안 돼요. 예, 저당권 담보 잡으려면 전부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돼. 근데 지분 담보 잡을 수는 있죠. 그 지분 담보 잡다가 지분 경매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용익권하고는 정반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용익권 4개를 공부하실 때 필요적 등기사항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익권 하면은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범위 써야 돼요. 범위. 아까 전부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사용할지를 등기부에 꼭 써야 된다고. 그래서 뭘 쓰라고? 범위 써야 되고. 그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다 똑같이 뭘 써라? 범위 꼭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그 4개 중에서 유상계약이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 4개 중에서 꼭 돈 들어가는 게 전세권하고 임차권이지.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무료라도 되냐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권은 전세금 들어가야 되고 임차권은 차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상인 거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꼭 돈을 써야 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전세권은 그럼 뭐하고 못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는 방식 말씀드린 거야. 그러니까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 전세권 하면 용익권이니까 범위 들어가고 전세금 들어가야 되겠지. 2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꼭 써야 되는 거. 그럼 임차권이면 범위하고 차임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전세권에 임차권 됐어요. 필요죠. 그럼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돈 얘기는 필요적이 아니야. 네. 그럼 목적을 써야 돼. 뭐하고 뭐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뭘 쓴다고? 목적을 써야 돼. 그럼 지상권 하면은 범위하고 목적 쓰는 거고 지역권 하면 범위하고 목적 쓰는 거예요. 되셨나요? 다만 이제 지역권일 때는 요역지, 승역지를 서로 상대방 토지를 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상권부터 가시죠. 지상권. 필요적 등기사항. 찾으셨나? 2번에 필요적, 2번에 1. 필요적 등기사항 1. 기업번에 목적. 그 다음에 니은번에 범위. 지료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밑에 2번에 임의적 등기사항의 기간. 지료 이런 말은 나오죠. 그건 필요적은 아니라고. 예, 임의적이에요. 예,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구분지상권. 그럼 뭐죠? 상하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죠. 예, 그럼 구분지상권일 때는 범위를 상하의 범위도 써야 돼요. 상하의 범위. 말 들으시죠? 예, 그래서 상하의 범위를 써야 됩니다.
그럼 상하의 범위를 말로 쓰면 되고 도면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도면, 우리 토지의 도면하면 뭘 말하죠? 지적도 임야도 말하는 거예요. 건물의 도면하면은 뭐 평면도라든지 소재도 이런 거 얘기한다고. 그럼 토지의 도면하면 지적도 임야도. 그럼 평면도냐고. 지적도 임야도는 위에서 본 그림이냐고. 위에서 본 그림이니까 상하의 범위라는 건 도면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그냥 말로 쓰면 되는 거고 도면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 뜻이에요. 무슨 지상권일 때 지금? 구분지상권일 때. 그래서 3번에 2번까지 읽었습니다. 지상권은 그렇게 볼게요. 그다음에 지역권. 지역권 하면 이제 뭐가 떠오르십니까? 요역지, 승역지. 10번지고 11번지고 여기 도로가 있고 1년 동안 같은 그림이에요. 자, 10번지는 맹지인데 도로하고 접해 있질 않아. 그러면 이제 도로 쪽으로 통행을 하려면 몇 번지를 지나가야 된다. 11번지. 그럼 이 11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생길 수 있는 게 지역권이다. 그럼 지역권의 특징은 토지를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거라고. 뭐라고요? 토지를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요 10번지는 요 토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 해서 요역지 그러고 요 토지는 편의를 제공한다 그래서 승역지. 그래서 지역권 하면 요역지하고 승역지가 나오고요. 10번지는 갑소유예요. 11번지는 을소유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누가 이용하고 싶은 거죠? 갑이. 을은 원래 내 땅이고 갑이 이 남의 땅 이거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목적으로? 통행 목적으로. 그럼 이때 요 을하고 지역권 설정 계약해서 등기하면 지역권 취득하는 거죠. 계약 못하면 못 취득하는 거고. 그래서 등기를 하면 여기다가 등기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승역지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도 등기가 돼. 여기에는 직권으로. 승역지에다가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건 신청이에요. 신청해서 하게 되면 승역지가 있다는 얘기는 곧 요역지가 있다는 얘기니까 요역지 등기부에다가는 등기안에 알아서 해준다고. 직권으로 하고. 자,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했어. 그러면 의무자가 누구죠? 의무자. 을이죠. 을이 자기 땅 해준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역권 설정자가 돼. 설정자. 그럼 갑은 뭐가 되죠? 지역권 취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권자. 그러면 이제 등기했으면 갑은 이제 지역권을 취득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갑은 권리를 2개 취득한 거죠. 권리가 2개 있죠. 자, 권리. 소유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요. 그럼 소유권은 자기 땅에 대한 권리고 지역권은 요 땅에 대한 권리잖아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분리가 안 된대지. 민법에서. 그래서 요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따라다니는 거라고. 그럼 갑이 권리가 2개 있는데 요걸 팔아. 10번지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 넘겨주는 거죠. 그럼 요 지역권도 같이 넘어가야 된다고. 이거하고 이거 다른 사람이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지역권은 이전 등기가 없어요. 그냥 무슨 이전만 하면 돼. 소유권 이전만 하면 이건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따로 지역권 이전 등기가 없어. 그래서 우리 등기부에 지역권 등기할 때는 권리자를 안 써요. 우리가 권리자를 바꾸는 게 이전이죠. 근데 지역권은 이전 등기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권리자를 안 써요.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서 유일하게 권리자를 안 쓰는 게 지역권 등기예요. 우리가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권자 누군지 나오고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저당권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지역권자 이런 말 안 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나왔던 문제가 만약에 갑이 11번지를 사용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A라고 하는 지상권자가 있어. 갑이 사용하려고 봤더니 이미 누가 있다고요? 지상권자가 있어요. A라고 하나. 그럼 이 토지는 누가 사용하는 거죠 지금? A가 사용하는 거지. 아니 아직 지역권 설정 안 받은 거야. 아까 이렇게 했을 때는 누구랑 계약해요? 을하고 지역권 설정 계약하는 거잖아요. 근데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계약하는 거예요. 소유자한테 지역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자한테 지역권을 취득하는 거라고. 말 이해되시죠? 그럼 그때는 설정자가 이 사람이 되는 거지.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자가 자기 권리에다가 지역권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때는 부기 등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유권 외의 권리를 설정을 할 때 소유권에서 설정되는 것은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서 설정하는 것은 부기의 등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적이라고 표현하지. 목적. 그래서 우리가 전전세가 뭐죠? 다 같은 개념이에요. 등기법 전체 다 똑같은 개념이야. 예, 설정을 할 때 소유권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건 주등기고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설정하는 건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전세가 뭐죠? 전세권자가 또 전세 넣는 거잖아요. 그럼 전전세권자는 사용하고 싶잖아. 근데 이미 뭐가 있어? 전세권자가 있잖아요. 그럼 나 사용하게 해줘라고 소유자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죠? 누구한테? 전세권자한테 찾아서. 그럼 전세권자.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임대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권자가 또 전세 넣을 수도 있다. 그런 권리를 전전세라고 한다. 그럼 부기등기라고. 부기등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전세. 전세권하고 전세는 다른 거다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전세 월세할 때 그 전세는 임대차죠? 그 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 있어야 돼?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인이 또 임대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동의를 얻었어. 그럼 또 넣을 수도 있냐고요. 그건 전대차라고 하잖아요. 그럼 전대차는 누가 설정해 주는 거죠? 임차인이 또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등기하는 것은 부기등기라고.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에서 생기는 건 주등기고 소유권 외의 권에서 생기는 것은 부기등기. 그럼 지역권을 설정해 줄 때 꼭 소유자가 설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지상권, 전세권자가 또 지역권 설정해 줄 수도 있다. 그럼 부기등기를 한다. 되셨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꼭 써야 되는 건 아까 목적, 범위, 그다음에 요 등기부에다가는 요 토지를 써줘요. 요 등기부에다가 요역지가 몇 번지를 써줘야 된다고. 그럼 거꾸로 요 등기부에다가는 승역지가 몇 번지인지 써줘야 된다고. 그래서 서로 상대방 토지를 써줘야 된다고. 예, 자, 이제 책 볼까요? 자, 지역권 등기. 자, 맨 위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 맨 위에요. 139페이지 지역권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 신청한다. 또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그 권리 존속기한 범위 내에서 자기가 이용하는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승역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의 경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이해되십니까? 예, 예. 자,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등기사항 어디에 등기하는 거예요? 승역지. 제목에 승역지에 무슨 등기예요? 지역권 설정 등기에. 자, 필요적 등기사항 볼게요. 단 권리자는 등기사항 아님. 제목에 달려있잖아요. 지역권은 권리자를 등기하지 않는다. 자, 꼭 써야 되는 거. 지금 어디다 등기한다고? 승역지에다가 요역지 써요? 요역지 써야지. 승역지에다가는 요역지 쓰고 그 다음에 목적. 니은분의 목적. 지금 우리 사례에서는 통행이었죠. 제가 칠판에 가면 통행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목적이 통행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어쨌든 목적 쓰고 범위 있어야 돼. 범위. 그 다음에 특약이 있으면 특약은 임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양가로 3번. 요역지 지역권 등기.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는 직권으로 어디에도 등기한다. 요역지에도 등기합니다. 요역지 등기사항 1번부터 6번까지 외우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요역지 등기 보니까 3번에 승역지를 써줘야 되겠죠. 이 보이시죠? 예, 그래서 서로 엇갈려서 써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됐고요. 맨 밑에 4번. 지역권의 부정성.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한다. 말 이해되십니까? 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해. 따라서 요역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도 지역권은 이전된다. 등기가 없어도 이전된다. 그런 말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잘 하셨습니다. 지역권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세권은 좀 끊었다 갈까요? 예, 좀 쉬었다가 다시 가시죠.